시작해볼까? 자, 오늘은 고려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보자. 고려를 정리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해서 크게 네 시기로 구분을 할 거야. 네 시기로 구분할 건데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까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무신정변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우리 고려라고 하면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로 크게 나누게 되고, 이 무신정변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려 후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얘네들은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이 시기들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이 앞의 시기들은 이제 호족들이 문벌귀족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결혼쟁이 있었죠. 결혼쟁이 태조 할아버지 왕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족들을 결합했기 때문에 호족 연합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 귀족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귀족사회. 그래서 귀족의 변천들을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귀족의 변천들을 살필 건데, 처음에 여기 10세기, 11세기는 호족. 통일신라 때 호족은 뭐였죠? 지방 세력으로서 장군과 성주로 불리웠고, 장군과 성주로 불리고, 또 그 지방의 군사행정을 모두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고려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육두품. 아, 슬퍼. 나는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니야. 육두품이 딱 되면 못 올라가는, 나는 김씨지만 경주 김씨가 아니고 김해 김씨야. 가야의 출신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요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호족과 육두품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 기반으로 월급 대신에 공음전, 수조권이라는 거 우리 관료전에서 배웠어. 조세를 수취할 권리를 주는 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기반으로서 뭐가 있냐면 음서라는 게 있었어.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 자제에게 무시험으로 관직을 주는 것들을 음서라고 얘기했고, 사회적 기반으로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적 기반으로서 왕실과 결혼이 이렇게 있었다. 왕실과 결혼하면 얘네는 무슨 세력이 되는 거지? 빨리 적어야지. 연필 들고. 왕실과 결혼. 외척 세력이 되는 거잖아. 외척 세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한 가문에서 이 고위관직을 계속 배출해내는 귀족이 생기는데, 걔가 누구야? 문벌귀족이 나타나게 돼요. 문벌귀족. 이놈들 때문에 고려가 흔들려. 나중에 이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겸, 김부식, 이런 사람이야. 이자겸, 김부식, 이런 사람이 문벌귀족이야. 이자겸의 남, 김부식이 정리한 게 있거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자, 요것들을 일단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10세기, 11세기에 외적의 침입을 배울 거야. 외적의 침입.
자, 10세기, 11세기엔 누가 쳐들어오냐? 거란요, 요 나라, 거란요 쳐들어옵니다. 한 번 쳐들어오는 게 아니야. 3번이나 쳐들어와.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1차 침입. 이때는 뭐냐면 송하고, 그때 중국은 송이었어. 거란하고 여진이 우리 땅을 막고 있었고, 그리고 고려가 있었어. 근데 여진은 아직 세력이 크지 않았고 거란이 힘이 아주 셌었어. 거란이 와. 야, 너 왜 송하고만 노냐? 나랑은 안 놀아? 그래서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서희가 나가서, 서희라는 사람이 가서, 이건 들어봤을 거야. 외교 담판을 통해서 뭘 하게 돼? 강동 6주를 획득해요. 어떻게 획득하냐면, 거란이 왜 안 놀아? 그랬을 때,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우리 송이랑 친한 거 알지? 근데 네가 길막하고 있고, 여진이 길막하고 있고, 너 같으면 같이 놀겠냐? 그리고 니네, 나 고구려 계승했어. 어? 고구려 계승한 나라 어디니? 발해 아니야? 발해? 근데 발해 누가 멸망시켰어? 거란이 멸망시켰잖아. 그럼 내가 너랑 놀고 싶냐? 그건 미안해. 하지만 야, 고구려 발해 내가 먹었으니까 발해 딱 내가 다 줘. 오케이. 그럼 한번 붙어. 너 붙어. 나 송랑한테 얘기할 거야. 너 앞뒤로 한번 샌드위치 대봐. 그랬더니 잠깐 내가 절충안을 낼게. 여진이 맡고 있지. 너도 여진 쳐. 나도 여진 칠게. 그래서 요만큼 가는 길 터줄게. 송이랑 터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광동육주 같이 뺏은 거잖아. 그래서 1차 침입. 그 대신에 니네가 우리나라에 섬겨. 거란이 그래.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안 섬겨. 빡치잖아. 2차 침입은 웃긴 놈들이 뭐냐면 섬긴다며. 근데 그거는 좀 안 쪽팔리잖아. 섬긴다며 그랬는데 안 섬기고 있어. 무력으로 못 밟어.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강조의 정변. 얘는 여기를 지배하던, 여기를 지키던 되게 센 군인이야. 군인인데 강조. 우리 고려에 웃긴 아줌마가 있었어. 왕비가 있었어. 웃긴 아줌마가 누구냐면 천추태후라고 있어. 이 천추태후는 오빠랑 결혼하고 알잖아? 고려에서는 자기 핏줄을 이렇게 중시하기 때문에 신라보다 더 심했어. 그냥 쭉 왕씨들끼리 결혼을 해. 초반에는. 네. 듣보잡 자기 남편이 왕이 죽고 자기가 밀려난단 말이야. 자리에서. 그 왕의 동생이 왕을 하기 때문에 밀려나.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듣보잡 김치향이라고 걔랑 바람이 나.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왕의 동생이 형수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내쫓고 김치향은 스님으로 만들어버렸어. 중으로 만들어버렸어. 귀양 보내서 칼을 갈고 있었지. 근데 자기 아들이 왕이 돼. 이 천추태후의 아들이 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씨. 웃긴 건 뭐냐면 천추태후 동생도 바람이 나.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 그래서 다행히 동생은 왕씨랑 바람이 나. 근데 김씨랑 바람이 났는데 김치향이 원래 그 당시는 16살이 되면, 아들이 16살이 되면 섭정, 그러니까 대신 정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 16살 때. 근데 18살이었거든 아들내미가. 근데 천추태후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정치할 거야. 누구 데리고 왔겠어? 저기 스님하고 있는 김치향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못 잊었나 봐. 6년인가가 지났는데 못 잊었나 봐. 데리고 와갖고 김치향이 막 근데 김치향이랑 천추태후랑 아들을 낳아. 이제 김치향이 왕을 하면 왕씨는 다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강조가 그걸 진압하러 와. 그래서 김치향 죽이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구실로 개경까지 쳐들어오지만 왕규의 활약으로 흥하진에서 왕규의 활약으로 왕씨다 활약으로 2차 침입을 물리쳐. 그 대신 돌아가는 대신에 니네 왕 고려의 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러 와. 그래서 오케이 갈게. 빨리 가. 또 안 가. 거란 빡쳤어. 왜 안 가, 이 새끼들아! 나, 이제, 엄청 많이 데리고 와. 80만인가 데리고 와. 그래도 수보다는 수는 120만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 몇천 명 돌아간 거야. 근데, 막 치니까. 이제, 찬의 무슨 대첩? 대첩. 와, 서경까지 쫙 밀고 내려오는데 서경에서 이 대동강 지나갈 때 물을 막아서 수공으로 이 살얼음이 얼어있던 겨울이었거든. 밟으면 부서질 수도 있어. 근데 살금살금 가고 있는데 물이 내려오니까 빠지고 막. 그리고 뒤에서 여기 위에서는 강감찬이 여기 거란이 있고 밑에서 또 강감찬이 보낸 군사들이 밀어붙이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귀주대첩이 일어난 거야. 강감찬 아저씨가 무신일까 문신일까? 니네 생각하기 무신이라고 생각하지. 문신이셔. 개명을 하고 요즘 개명하면 잘 된다고 그러잖아. 개명을 하고 과거도 원래 20살 때쯤 붙어야 되거든? 30살 때쯤 붙어. 뭐 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 역사책에. 왜 34살에 붙었는지 그런 건 나와 있지도 않아. 근데 강감찬이 요때부터 있었어. 요때부터 살아 있었어. 관직에 종사하고 있었어. 이때 몇 살? 70살. 문신인데 처음 전쟁에 나가. 또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형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지. 출발했는데 역시 짬바란. 지금까지 싸움을 많이 봐왔잖아. 짬바란. 완전 성공을 하잖아. 그래서 귀주대첩을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승리한 3대 대첩이라고 해요. 3차 침입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기 갑니다. 12세기는 거란이 쇠퇴하고 여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진금은요, 처음에는 힘도 못 썼어. 깔짝깔짝 계속 우리 국경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윤관이라는 장수가 별무반을 꾸려갖고 그냥 쳐버려. 동북구성을 차지하게 돼. 여기서 동북구성을 차지하기도 나니까 여진이 찡찡대는 거야. 아이 줘요. 내 땅 줘요. 빨리 줘요. 막 그래. 그래서 돌려줘. 하도 방비가 어려웠어. 방어하기에 뭐 군사도 어려웠고 그래서 돌려줘. 그랬더니 진의 부족들 막 모아갖고 금나라를 세워. 금나라를 세우고 이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거든.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야. 이 대표적인 문벌귀족이라고 했어. 왕실의 외척 세력이고 심지어 자기 딸내미를 선왕과 지금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완전이잖아. 지금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자 그러면 힘을 다 쓸 수 있지.
그래서 자기가 왕을 하고 싶었어. 미쳤지?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금에게 사대를 해. 사대라는 건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거든. 큰 나라를 섬긴다. 아이, 별로야. 여기까지가 일단 조선 전기에 사람들이 침략한 거야. 여기 줄쳐볼게. 친송 북진 정책을 폈어. 야, 훈요 10조에도 왕건 아저씨 할아버지가 야, 거란이랑은 놀지 마라. 옛 고구려 땅 수복하려면 서경을 중시해야 된다. 에이, 그 서경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타나게 되지. 옛날에는 묘청의 난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배울 땐 묘청의 난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묘청도 나쁜 놈이지만 김부식도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단재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또 신채호 선생은 과격하게 폭력투쟁론을 주장을 한 사람이고 신채호 선생은 역사가였어. 그래서 조선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때 서경으로 천도했다면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 1000년내 제1대 사건. 이런 제목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요. 자, 서희의 외교단판 강동육주 줄쳐주시고요. 2차는 강조의 정변, 개경이 함락됐지만 양규가 활약해. 근데 양규 금방 죽어. 그 다음에 3차 침입, 강감찬, 귀주대첩 꼭 보시고 이 결과 거란과 송과 고려는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나성, 외성이야 외성, 천리장성 못 쳐들어오게 여길 막아버려. 여기에서 싸운 거야. 여기서 강동육주에서 싸우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귀주가 이 흥하진 옆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흥하진을 피해서 예전에도 양규 때문에 함락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내려온 곳이 귀주인데 그 귀주에서 빵. 여진이 부족을 통합하고 고려에 충돌하고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동북구송을 축조합니다. 반환하게 되지만 금에게 사대를 요구하고 이자겸이 수용하게 되면서 금과 사대.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사대를 하기 시작했고 나 진짜 권력자들이란 별로야. 내도 별로지. 야씨 나는 진짜 일제강점기 가르치기 싫어. 나 친일파 아니야, 나. 자, 이제 문벌귀족 사회를 볼 거야. 자, 문벌귀족 아까 써줬다. 특징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관리를 배출했고 왕실과 혼인관계로 공음전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자겸은 이런 사람이었어. 자, 문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 딸 1 시집 보내. 그래서 예종을 낳아. 이렇게 써야지. 잠깐만. 결혼을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지. 가계도를 그릴 땐. 자, 문종에게 딸 1이 시집가. 그리고 여기서 예종을 낳아. 딸 2, 딸 3을 낳아. 3을 시집 보내. 이런 관계야. 얘 이자겸이 경원이 씨거든. 경원이 씨 가문인데 경원이 씨 가문이 관직도 다 먹어버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좀 되고 싶잖아. 그래서 이 이자겸을 이 인종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하는데 이자겸이 얘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자겸이 군사를 가진 척준경과 합쳐갖고 난을 일으켜.
그게 이자겸의 난이야.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을 때 개경의 궁궐이 불타. 궁궐이 불타고 이게 연결돼 있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랑. 이자겸이 이제 그 궁궐에서 나오는 애들 다 죽이라고 그래. 문에 나오는 애들. 인종을 살려줘. 인종까지 죽이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려줘. 그래서 인종이 겨우 살아남았지만 이자겸하고 척준경이 잠시 싸운 틈을 타서 척준경을 인종이 회유를 해.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죽여버려. 척준경은 어떻게 됐게? 이자겸 자리에 올라섰잖아. 근데 이자겸은 자기 사람들이 막 왕실에 있었지만 척준경은 자기 사람들이 왕실에 없었어. 척준경은 인종이 죽여버려. 그래서 권력을 장악했는 줄 알았어. 근데 인종이 이제 개경에 불이 나니까 궁궐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터가 안 좋은 곳이다. 이제 그 개경이라는 곳은 터가 안 좋아라고 하는 승려가 나타나. 그 승려가 묘청이야. 그리고 이 묘청과 함께 서경을 천도하자는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얘네들이 김부식과 싸우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서경파와 개경파라고 얘기를 해. 서경파는 묘청과 정지상과 같은 신진 관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인종에게 서경으로 이사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 천도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서경 천도를 하면서 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인종도. 풍수지리학상 여긴 안 될 것 같아. 기세가 지세가 땅의 기운들이 끝났어. 그래서 서경에다가 궁을 지으라고 해. 근데 3개월 만에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해갖고 궁을 지어. 대단하지. 3개월 만에 짓는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때 포크레인도 없고 뭐 트럭도 없고 그러는데 지은 게 대단하지. 그 궁 이름이 대화궁이야. 대화가 필요해 이게 아니고 대화라는 것은 이 풍수지리학적 명당을 대화라고 얘기해. 한국사 안 좋아하더라도 들어야 돼. 힘내. 한국사 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힘 좀 내자. 어이? 그래. 내 옛날 얘기, 내 이렇게 쇼하지 않아. 내 사회문화, 이 고3들하고 재수생 얘기할 때 나 이렇게 쇼하지 않아. 니네, 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아? 어디까지 했어? 궁을 막 지었어. 대화궁이라는 게 풍수지리학적 명당을 대화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 태조가 있잖아. 왕건이 훈요 10조를 내리면서 왕은 후대의 왕들은 서경을 중시하고 북진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0일씩 가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궁이 좋잖아. 새로 지었으니까 200일씩 가 있어. 그러니까 개경파 애들이 어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왜? 옛날에 그랬잖아. 도읍을 천도하는 이유들을 얘기를 했었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읍을 천도한다고 얘기했어. 개경파 애들은 여기서 이사 가면 내 세력들은 어떻게 돼? 작살 나는 거야. 내 땅 값은 어떡할 거야? 니네 만약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도읍이 천도된다? 영통 쇠퇴할걸? 충청도가 살아날걸? 경기도는 이제 끝! 동탄? 에이, 별로일걸?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서울에 있어야 돼. 수도가 서울에 있어야 되겠지. 니네 아파트값 어떡할 거야? 니네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랬어. 얘네는 어때? 새롭게 가면 내 기반이잖아. 대화궁도 신진 관료들이 지었으니까. 가자! 그래서 첫 해에는 이게 막 해가 지나면서 별일이 다 일어나. 첫 해에는 너무 서경 갈 때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둘째 해에는 서경 갈 때마다 비가 오고 폭풍 오가 치고 막 그래갖고 개경파 애들은 봐봐라 하늘도 노했다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묘청이 트릭을 써. 이 궁궐 앞에 흐르는 물에 이 달빛이 비칠 때 물에 기름이 뜨면 그 물이 오묘한 색깔로 변해. 오로라처럼 변해. 달빛에 비춰진 그게. 용이
지금 이곳을 지나고 있다고 왕에게 보여줘. 그럴듯하잖아. 근데 묘청이 밑에다가 아주 큰 떡을, 기름 바른 떡 있지. 그걸 묻어놨었어. 그러니까 그 기름이 부패하면서, 산패한 기름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 근데 그 바닷가에 기름이 있으면, 기름이 떠다니면, 이게 햇빛이 비치면 막 무지갯빛이 나거든?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물에 기름이 뜨면, 거기에다가 개경에서 잘 볼 수 없는, 남쪽에서만 볼 수 있는 남극성이라는 게 있어. 북극성이 있고 남극성이라는 게 있어. 잘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 길운이 든다, 좋은 운이 든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쪽 멀리 동굴에다가 큰 불을 질러.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는 별같이 보이잖아. 이 남극성이 보인다. 이건 길조다. 빨리 이사 가야 된다. 이사로 올라오고 그랬어. 이제 인종이 마음을 먹었어. 근데 뽀록나.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 다 뽀록이 난 거야. 그래서 안 가, 씨. 인종이 안 가. 그랬는데 묘청이 가자! 안 가! 그래! 그럼 내가 혼자 가서 할 거야. 그래서 대화궁에 가서 이제 성문을 닫고 대항을 하는 거지. 근데 김부식이 이때 대장이었어. 가는 동안에 서경의 소문을 퍼뜨려. 자, 너네 묘청이랑 같이 붙어 먹었어도 돼.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지금 안 나오면 니네 다 죽는 거야. 나와. 서경에서 난민들이 막 나와. 이제 서경은 굳게 닫고 있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몰래 빠져나오고 막 그러거든. 김부식 밖에서, 대화궁 밖에서 한 달 동안 기다려. 밥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뭐 이럴 때까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서경에서 도망쳐서 인종한테 가서 보자기를 하나 바쳐. 그 보자기를 열었더니 묘청의 목이었어. 백성들에 의해서 묘청은 죽게 되고 서경천도 운동은 그로써 막을 내립니다. 이거는 해석에 따라 분분해. 내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책을 되게 많이 찾아서 봤거든. 근데 이 책에 보면 묘청 편이 있고 김부식 편이 있어. 묘청은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졌고, 김부식은 무슨 씨야, 성이? 김씨야. 어디 출신일 것 같아? 김씨, 왕했던 데 어디야? 신라.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백제가 뭐? 부패했다. 의자왕은 향락을 즐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거 봐야 돼. 신진관료 풍수지리 근국정부. 북진정책이야. 진보적이고 고구려 계승. 문벌귀족. 유학이라는 것은 공자왈, 맹자왈, 유교야, 유교. 근국을 사대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봐봐. 이제 세상 별로인. 요거 여기도 읽어보면 엄청 복잡해. 뭐냐면 의종, 제 이상하네요. 의종 또라이야, 또라이. 맨날 술만 처먹고. 의종이 힘이 없었어. 올라올 때, 왕위에 올라올 때 힘이 없었다 보니까 대신들한테 맨날 파티를 열어줘. 그리고 이거 있잖아, 같이 술 마시면 친해지거든. 같이 술 취해갖고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러면 친해져, 결국에. 그래서 문신들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파티를 많이 했다고 얘기해. 근데 무신들이 차별당했던 게 뭐냐면 맨날 애들 데리고 소풍 가갖고 술을 먹고 막 그랬고, 무신들은 거기에 호위무사로 그냥 이렇게 등 돌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그러던 가운데 이소홍이라는 70대 장수가 있었는데, 수박희 대회라고 있어. 수박 술을 마실 때 이소홍에게 수박희를 시켰다. 씨름. 젊은 애랑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가는데, 이 할례라는 놈이, 할례라는 놈 문신이야. 어딜 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뺨을 딱 때렸어. 20대.
70대. 되겠니? 이 새끼, 가정교육이 모자란 것 같아. 뺨을 팍! 그랬더니, 이거를 말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리지도 않아. 의종이 웃어. 막, 쳐맞고 다닌다고, 무신이. 빡치잖아. 정중부가 산품인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왕이 정중부를 말리는 거야. 할래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화가 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의방이 있고 여기는 이고라는 친구도 있거든. 이 셋이서에. 근데 정중부가 제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하고 이고라는 아이는 저기 핫바리 8품, 9품 뭐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었어. 근데 얘네 셋이 나중에 정변을 일으켜. 뭐냐면 보현현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데 자, 봐. 김부식 아들 김돈중이 힘이 셌어. 얘 과거에서도 2등 하거든? 근데 아빠 백으로 1등으로 바뀌어. 별로잖아. 그리고 정중부 수염이 되게 멋졌대, 이렇게. 관훈장 같은 수염이었대. 근데 김돈중이 초로 태워버려. 수염을. 그래서 정중부 빡쳤는데 거기서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애들 이의방이 이씨 그랬는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우리 왕이 멀리 소풍 갈 때 하자. 하자. 소풍 가갖고 다 죽여버려. 그리고 의종을 폐위시켜. 근데 이고라는 애가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갖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또 그래. 이의방. 얘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왕실을 장악하게 돼. 정중부는 이게 무서웠어, 좀. 무서워갖고 좀 뒤로 물러나 있었고 이의방이 또 나대. 지가 또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의종 폐위시키고 의종 죽여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안 돼갖고 정중부 아들내미랑 정중부 사이가 근데 정중부는 왜 망하는 줄 알아? 돈을 밝혀. 관직에서 물러나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데 정년퇴임도 안 하고 돈 밝히고 막 그래. 그러다가 최 씨들한테 그 최 씨가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중부 때까지는 중방이라는 이런 고려시대 최고 무신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면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이 있잖아. 이 경대승이 이런 것들을 진압하게 되는 사람이 돼. 근데 경대승은 병을 얻어서 일찍 죽게 되고 경대승의 산호비 출신. 얘가 사병이 많았거든. 그래서 사병 집단인 도방이라는 게 있었어. 도방. 경대승 때는 도방이 조금 더 사병 집단 훈련을 잘 시켜놨어. 그중 짱이 이의민이야. 이의민이 의종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유배가 있던 의종이 이제 다시 왕위로 복귀를 하려고 경주에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의민이 경주 출신이거든? 근데 난이 실패. 그래서 경주로 내려가갖고 의종 척추를 부러뜨려버려. 이렇게. 그래서 죽어. 그 접어갖고 가마솥 2개 있지. 그 안에 넣어갖고 호수에 버려버려. 그래서 그게 또 난리가 나잖아. 이의민 천민 출신이지. 천민 출신인데 천민이 왕후장상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네가 천민이라면 어떻겠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만적이라는 천민이 개경 뒷산에 올라가서 6명이랑 모의를 해. 우리도 난을 일으켜갖고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놈 중에 한 명이 가서 주인한테 일러. 그리고 얘네 다 죽어. 그리고 얘만 면천이 돼. 천민에서 양민이 돼. 이게 만족의 난이야. 만족의 난. 망이 망소인의 난은 같은 말로 이렇게 써놔. 공주 명학소의 난.
근데 이게 공주 명악소라기보다는 지금의 유성 지방이에요. 유성. 공주랑 붙어 있는 유성 온천 뭐 이런 데거든. 근데 여기가 이게 향부곡소가 어떤 데였어? 향부곡소는 그 속현보다 주연이 지방간이 파견되고 속현은 지방간이 안 파견되는 향미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고, 소는 그곳에서 그 반란이 일어나거나 무엇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동네였어. 수술 생산을 하던 곳이었어. 근데 여기서 난이 일어나니까 이 진압을 하기 어려웠거든. 이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압을 하기 어려워서 야, 니네 현으로 올려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만할게. 근데 망소이가 이런 협상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지방간을 파견해갖고 현으로 올려준다 그랬잖아. 망소이의 아내와 부모를 인질로 잡고 현으로도 올려주지 않고 얘네를 죽여버려. 야, 씨, 약속을 했으면, 씨. 그래, 만족에 대한 신분해방운동 왜 생긴 거라고? 이의민이란 천민이 우두머리가 돼서 그런 거야. 알겠어? 자, 내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 조교쌤 어떻게 놀아줄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